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브 수업스 이모희 수업입니다. 3, 4월의 마지막 8회차 익힌장 복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말소 무엇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문장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푸십니다. 실제 기출이기도 한데 그 사례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구의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고요. 을구의 전세권이 공시가 되어 있고요. 그 1번 전세권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아닌 권리에 대한 설정이라 이게 부기 등기로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전세권이 말소되는 예를 볼까요? 전세권이 말소가 될 때는 당사자가 갑하고 A인데요. 그들이 올리고 그들이 지우는 겁니다. 근데 갑하고 A가 말소할 등기, 말소할 권리 등기인데 지금 등기부에는 그 갑과 A가 말소할 권리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 전세권이 지어지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도 지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워지는 건데 이거를 누가 지우느냐? 같이 신청해서 말소할까? 아니면 별개의 신청이 들어가서 말소할까? 아니면 직권 말소될까?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B는 갑하고 A가 말소등기 당사자로서 말소등기를 할 때 그로 인해서 전세권 지어지면 같이 지워져야 되는 분리해지는 제3자죠. 갑하고 A가 말소등기의 당사자고요. 이 말소등기의 당사자. 이 분리해지는 제3자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 규정이 있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의 말소등기는 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 말소등기를 하게 되면 이 부기등기를 누가 지우느냐, 별도로 신청해서 지우나 직권으로 지우는 거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이게 1번 등기는 형식적으로 보면 주등기 형식이고요. 주등기 형식. 자, 1-1번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안이 주등기가 지워지는데 부기등기를 어떻게 지우느냐 그 얘기인데 이게 전부 형식적인 판단이잖아요. 형식에 대한. 1번의 등기 형식이 없는데 없어지는데 1-1번이라는 파생되는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등기관이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등기관의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 등기관의 심사 권한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구조죠. 이거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다 나왔어요. 갑하고 A가 말소할 권리 또는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말소는 직권이다. 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말소 등기할 때 그 이해관계인 등기의 말소는 직권이다. 그대로 또 사례 그대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전세권을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의 말소는 직권이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봐서 주등기를 말소 등기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다. 이렇게 해서 4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 1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표현이 가장 어렵게 평가를 하시는 지문이죠. 여러분들은 본강의 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 4가지 표현을 다 숙지하는 연습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는 이제 간명하게 되겠죠. 말소할 등기 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등기 또는 권리의 말소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번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그들 간의 관계는 등기부의 수탁자 갈로 합유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시는 게 기억에 오래 남을 거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었죠. 여기는 합유가 들어갑니다. 이 합유를 공유라고 틀리게 낸 것만 해도 한 3번 정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3번입니다. 자,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2가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서 정본을 첨부할 때 그럼 이 갈로를 보시고 네모를 보시고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겠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인데 정확하게는 실무적으로는 명령서 정본이라고도 하면 더 정확한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즉 네모 넣기로 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글을 보자마자 가등기 하려는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다. 그거를 떠올리시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게 법원이 나오는데도 촉탁 등기가 아니고 신청 등기라는 겁니다. 이유는 가등기에 대한 결정이고 명령이어서, 가등기가 뭐예요? 예약만 한 거죠. 최종적인 본등기, 종국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등기고 예비등기고 예약만 한 등기라 법원이 촉탁서를 보내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명령서를 가등기 하려는 권리자에게 주고 그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가등기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가 촉탁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이 나와도 촉탁등기가 아닌 유일한 거다라고 하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받아와서 단독 신청한다는 것도 출제가 되어서 최근에 잘 나오기 때문에 논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4번에 요거는 1998년도 11월 19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유명한 판결인데요, 시험에 자주 냈습니다. 10번 넘게 나온 걸로 제가 평가를 합니다. 자, 이거는 핵심이 이겁니다.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부기 등기. 이거로 기억하시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부기 등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5번은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가등기 해줬던 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어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서 여전히 그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변동되지 않는다. 이걸 출제를 많이 하죠. 틀리게 낼 때는 이렇게 내요.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으면 본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다, 이렇게 틀리게 낸 적이 본무사 시험과 중개사 시험에 여러 번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고요. 가등기를 한 사람은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갑하고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계약도 갑하고 하고 잔금도 갑한테 주고 본등기도 갑한테 요구하는 거지, 후순위에, 가등기보다 후순위에 제3취득자가 등장했다고 그와의 거래가 생기는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등기 한 자와 후순위 제3취득자는요, 일면식도 없는데 본등기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된다,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가등기도 해주고 본등기도 해주는 자로서 변동되지 않는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6번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중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부터 하고 통지하는 걸로 여기만 바꾼 겁니다. 자, 요거를 뭐 다시 다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길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직권말소의 수수는 통지부터 하고 한 달의 텀을 두고 인용 여부를 다 걸러서 말소하게 돼 있어요. 이의를 다 걸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가 인용이 되지 않을 때만 이제 말소하는 걸로 돼 있고, 이의가 수리되면 말소하면 또 안 되고요. 그러니까 통지하고 한 달의 텀이 있고, 그리고 인용이 되지 않을 때 말소하는 게 직권말소의 수순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런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중간등기, 딱 이 직권말소만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중간등기 직권말소인데 이때의 직권말소만은 말소부터 하고 통지하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본 강의 때 제가 자세하게 판례까지 소개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그걸 생략하지만 본 강의의 이유를 들어가면서 체크를 해두시고, 이게 개정이 되고 나서 요 부분의 직권 말소만 말소부터 하고 통지하는 걸로 순서를 바꾸는 그 개정을 하고 나서 우리 시험에 벌써 2번 출제했다는 것, 그래서 보시라고 제가 체크를 한 겁니다. 말소부터 하고 통지한다는 것. 7번입니다. 오늘 저하고 가처분 등기를 본 강의 때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다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 처분금지라는 말에 쏘가라고 출제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처분 앞에 처분금지 나오면 안 속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속아 이렇게 훈련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처분금지 등기가 되고 나서도 처분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도 되고, 그리고 지상권 설정 등기도 된다라고 이 사례들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처분을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풀겠죠. 처분 금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런 처분 등기가 안 된다, 이게 국어적인 풀이죠. 그러니까 가처분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이 국어 문구, 처분 금지라는 문구에 집착해서 틀리라고 출제를 했던 겁니다.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이거 하나씩 다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큰 틀은 이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 되고 나서 그래도
처분 등기는 일단 수리가 되고 본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통설 판례고 학설 이름으로는 상대적 무효설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오전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또 참조를 하시고요. 자, 8번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때 뭐가 뭐를 기록하는가? 가처분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가처분은 돈 받는 게 아니라 특정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 피보전 권리와 금지사항을 적는 거예요. 피보전 권리와 금지사항. 근데 이게 가압류면 돈 받는 금전 채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게 9번에 있죠. 가압류 등기할 때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되죠. 자, 마지막 10번이네요. 자, 요 수용 등기를 촉탁 등기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뭐 공부를 했는데, 수용 등기하면 수용 주체인 기업자, 즉 사업 시행자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야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소유권이든 소유권 아닌 권리든 처분 제한 등기든 다 지워야 됩니다. 하지만 권리가 살아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안 지운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표로 만들었죠. 자,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남겨두는 것이 소유권이 실제로 존속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납세자를 제대로 공시하는 목적으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거를 수용 이후에 사업 시행자의 온전한 소유로만 인정이 되고 수용일 이전의 소유자의 소유권 그 정보를 다 지우게 되면 이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인데 국세 납부 대상자인데 소유자 정보를 선명하게 못 보니까요. 권리가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온전하게 보라고 지우지 않는 거예요. 직권 말소 안 하고 존속시킨다고요. 그 다음에 수용일 이후의 등기라도 상속 개시일이 수용일 이전이면 이 수용일 이전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수용보다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상속세 납부 대상자죠. 국세 납부 대상자니까 보여주는 의미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요, 소유권 등기라서 수용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권리가 없어도 남겨둔다. 납세자를 제대로 보여주는 목적으로.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지워야 되지만, 근데 상속 등기가 되어 있고 상속 개시일이 수용일 이전이면 이때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받아서 취득한 것이므로 이거하고 똑같은 이유잖아요. 그래서 남겨두는 건데, 지금 소유권 등기를 안 지운다는 것은 날짜를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밑에 보시면 소유권 아닌 권리가 있습니다. 용익이든 담보든 상관없고,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수용 등기 될 때는요, 지금 날짜가 없죠. 수용일 전인지 후인지 안 따지죠. 자, 날짜와 관계없이 다 지우는 겁니다. 직권 말소. 다만 이것만 소유권 아닌 권리 중에 남겨두는 것이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하고 토지 수용 외에의 재결로서 손소가 인정한 권리는 남겨둔다는 것이죠. 여기 부동산은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잖아요. 용익권. 그래서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할 때의 부동산이 요역지를 얘기해요. 요역지를. 그래서 요역지를 수용하면 그 수용하는 그 요역지에다가 공익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설치를 하겠죠. 뭐 체육관을 건립하거나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러면 이 수용하는 목적이 공익 목적인데 그 요역지의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역지 이용하는 지역권을 남겨두는 게 공익의 보탬이 될까요? 없애는 게 공익의 보탬이 될까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역지를 수용했어요. 근데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승역지 이용하는 권리를 남겨두는 것이 공익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남겨두는 겁니다. 요역지를 수용하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속시키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소유권은 날짜를 보는 것이고 소유권 아닌 권리는 날짜를 안 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서 이 날짜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사례 문제로도 내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뭐 이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요 수용 등기에 대해서는 사례 문제까지 보실 수 있다면 더 좋고요. 특히 가처분 등기는 23회 때 그 대표적인 사례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례 문제는 꼭 풀어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23회 때 가처분의 그 사례 문제는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의 사례 문제, 가처분 등기 문제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사례로 나오든 지문으로 나오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가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 지식이 쌓여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23회 때 가처분 사례 문제를 반드시 한번 숙지해 두시기를 바라고, 이번 33회 시험에 가처분 등기가 사례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4월 8회에 걸쳐서 진행했던 복수 문제, 연교시 문제, 익힘장 뒤에 있는 부분이죠. 네모 넣기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